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칠각지 중에서요,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칠각지 중에 이제 택법각지가 우리 선언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제 반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택법각지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택법각지가 의미하는 바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이 택법각지가 개발되고, 또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반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여러 질문을 받다 보면은 이제 반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 반조라는 것이 이제 반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반조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사유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유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반조라고 조금 이 수행에서 말하는 이 반조라는 의미는 결국 이제 이 택법각지하고 관계가 되고, 이거는 단순히 그런 사유의 영역을 넘어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어떤 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먼저 이제 이 택법각지가 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이 택법각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반조라는 걸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에서 해야 되고, 이런 반조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택법각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칠각지에 보면 이제 택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택법각지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법을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빨리어로는 이제 담마 위자야라고 하는데요. 이 담마란 말이 법이란 뜻이고, 위자야란 말이 이제 조사하다, 뭐 점검하다, 탐구하다, 뭐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마 위자야라는 말은 법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탐구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택자가 이제 간택하다, 뭔가를 간택한다는 거, 이걸저걸 구분해서 그걸 조사하고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간자, 간택할 택자, 이 택자를 위자야를 택으로 번역을 하고, 이제 담마,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으로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담마 위자야라는 거를 택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는 보면 이제 법에 대한 조사, 아예 이제 영어로 investigation 해가지고 아예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vestigation of 담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간단히 줄여서 이제 택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호흡 수행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가 그렇게 이제 택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 이제 택법각지는 사띠가 있어요. 바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정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경정평,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칠각지라고 하는 건데, 이 바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각지가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바르게 기억하면서 머물 때,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이 있을 때, 사띠가 있을 때, 그는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택법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 택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법으로 바라보면 이제 택법의 실상은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지혜, 여기서도 보면 그는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택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법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면
지혜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수행 중에 수행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보통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뭐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하다가 호흡 수행하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뭐다 하고 알아지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통찰하는 이런 거는 좀 직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거를 사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섬세하지는 않거든요. 이 검증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수학자들도 보면은 되게 이제 뛰어난 수학자들은 직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 이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딱 추측이 뭔가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인된 이론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관을 이제 좋은 사람들은 그런 직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자기가 바라본 이 직관이 옳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의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수학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밀레니엄 뭐 문제라 그래가지고 한 7가지 내가지고 하나 풀면 100만 불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다 과거에 뛰어난 수학자들이 이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나름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말해놨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증명이 안 된 문제들을 증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증명하면 이제 그런 상을 주는 뭐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뭔가 탁탁 알아지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직관지가 또 수행자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직관지가 진리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래 내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를 그냥 자기 수준에서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게 자기 수준으로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수준, 지혜 수준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이해하고 그걸로 이게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통찰력, 이 직관지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리에 맞는가, 부합하는가,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건 그냥 내 사견이 아니라 정말 이게 진리와 부합한지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사 또는 조사지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법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그 법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이제 택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는 보시면 처음 시작이 뭡니까? 팔정도는 바른 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바르게 정진도 하고, 바른 정진, 그리고 이 바른 정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수행이잖아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는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 반대로 이 택법 칠각지에서는 사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생기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혜와 소위 말해서 바른 기억, 바른 견해와 바른 기억, 이건 바른 견해도 결국은 지혜거든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에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기억이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이 바른 기억을 통해서 다시 뭐가 생기는 게 있어요. 택법이라고 하는 또 지혜가 생기는 측면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칠각지에서 바른 기억이 있음 택법각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직관지보다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긴 이 바른 기억을 법답게 조사하는 과정, 이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택법각지가 또 다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조사하는 거,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 그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현상을 딱 바로 보면서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현상을 볼 때 보자마자 탁탁 알아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팔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법각지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지혜가 있다. 직관지와 조사지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현상을 딱 보면서 바로 알아지는, 사유 과정이 없이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이런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유, 어떤 바르게 사유하는,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사유를 통해서 알아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사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택법각지가 생기기 위한 조건으로서 부처님께서 바른 기억이, 그러니까 삿띠를 조건으로 택법이 있다, 이렇게 경전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가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 때 그는 통찰질에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이거를 이로써 택법각지가 개발된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이 이제 택법각지가 개발되는 게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바른 기억이, 삼마사띠라고 하는 이 바른 기억이 뭔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른 기억은 바른 지혜를 잊지 않는 걸 바른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얻어진 통찰력 있잖아요. 그죠? 뭐라도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를 바른 기억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바른 기억은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첫째는 문해.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배웠으면 집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알아지는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그죠? 생각 사자를 써서 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아는 지혜. 그리고 이제 듣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을 통해서 직관지라든가 이런 걸 생기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해입니다. 닦을 숫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법문을 듣고 그걸 기억하는 것도, 이것도 바른 기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들은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는 사해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이걸 듣고 배운 거에 따라서 내가 일상 속에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거나 걷기 수행을 하거나 일상에서 수행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현상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지혜를 거기서 얻어진 지혜,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속하겠어요? 이건 수해, 직접 자기가 체험하면서 얻어진 지혜에 속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이 문사수 이 세 가지가 바른 기억에 다 포함되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칠각지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그냥 문해 사해에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지혜, 사유를 통해서 아는 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것도 바른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하면서 얻어진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잊지 않는 것도 바른 기억인데, 주로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수혜겠죠. 그죠? 직접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거는 수행을 하기 위한 토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길을 알고, 그거 우리가 뭐 먼 길을 갈 때는 비유를 하자면 산에 가려면 처음에는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 갖고 큰 산 가기 전에 뭐 산에 간 사람도 유튜브 보면 거기서 어떤 코스가 있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다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듣고 보면서 아는 거는 일종의 문해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나도 그럼 요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애쳐가면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건 사회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알았다 해도 내가 직접 그 산에 가서 걸어가면서 그 직접 보면서 경험되는 거는 또 듣고 그 우리가 말로서 듣고 생각한 거 많이 다르거든요. 막상 가보면. 왜냐하면 그 화면에 나오는 건 사실 일부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가면서 하는 건 상당히 다른데 직접 그 길을 가면서 얻어지는 지혜 이런 게 뭐겠어요? 이게 수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행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을 조건으로 택법각지가 생긴다라고 할 때 물론 문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가 기반이 돼서 그 수행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얻어진 그 지혜를 기반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더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지혜는 좀 산발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접하고 하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산발적인 지혜인데 그 지혜를 좀 이렇게 늘어진 이렇게 쭉 정보는 많이 생겼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법답게 이해하고 법답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한때 경험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거든요. 그게 이래 뭐랄까 이래 좀 경험이 축적되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때 세속에서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냥 막 외우기만 하는 거하고 그거를 딱 정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해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그 체험들, 직관지, 주로 직관지겠죠. 이런 직관지를 법에 맞게 정리해서 그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법답게 이해하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에 따라서 조사한다. 이게 택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조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법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진리에 맞게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법각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법 따라 조사하는 걸 저는 줄여서 택법이란 표현도 택법이란 말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돌이켜서 그걸 계속 돌아보면서 그걸 반조하는 과정. 그래서 반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택법각지가 바로 반조에 우리가 왜 반조를 해야 되는가가 이 택법각지에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반조를 하는데도 왜 번뇌가 안 버려지느냐. 이제 반조하는데 내 번뇌가 잘 안 버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조에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이 반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른 기억을 조건으로 이제 택법이 있다 그랬죠. 이 택법 각지를 개발하는 수행을 우리가 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조건이 조건이 이제 필요한데 첫째는 바른 기억.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 중에서 특히 어떤 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이제 수혜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삼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번뇌가 막 어떤 생각을 할 때 번뇌를 기반으로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쪽으로 나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조를 할 때 꼭 전제돼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조건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와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그 수행을 통해서 생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게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면은 여러분이 삼매가 깊어진다는 거는
바른 삼매가 깊어진다는 건 결국 뭐가 깊어지는 거하고 관계 있다 그랬습니까? 결국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삼매는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가 있으면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조를 해야 이게 올바른 반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삼매의 힘과 반조의 효과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약한 사람이 반조를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어떤 세속적인 아르마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근데 이 삼매력이 좀 강하면 그 반조를 한번 해도 이 반조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행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반조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이 반조를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수행을 뭐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수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를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없이 이제 현재에 머무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반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조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입니다.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반조한답시고 자꾸 생각만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아르마리로 흘러가, 아까 말씀드린 문해나 사해 정도 수준에서 머물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어떤 잡다한 생각하는 거를 반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뭐라는 걸 알아차리고 돌아오잖아요. 이 알아차린 순간에 우리 직관지가 생기거든요. 이건 욕망으로 인한 생각, 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행복해지거나 뭐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몸이 또 기반이 되니까 몸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몸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또 특히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다양한 대상들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생기는 지혜가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특히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장애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직관지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내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호흡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 속에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상에서는 더 많은 대상과 접촉을 하니까 거기서 알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호흡 수행하면서 알아지는 현상들, 이런 게 이제 직관지 소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특히 오장애에 대해서 이제 오장애를 내려놔야 삼매에 들 수 있으니까 장애에 대한 통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른데 마음이 움직이면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현재 그 감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의 감각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이 다른 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직관지도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게 안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접 수행을 통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직관적인 지혜들이 생기겠죠. 그죠?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걸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그걸 놓고 현재 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일상에서 사람들 대할 때, 또 저 사람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내 마음 상태, 또 뭐 밥을 먹을 때, 일상에서 뭐 일을 할 때, 이럴 때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그런 지혜들이 첫째 있을 거 아니죠. 이게 직관지란 말이죠. 이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생긴 거니까,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내가 경험한 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게 내가 막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욕망을 기반으로 계속 생각이 일어났다. 이걸 아는 것도 일종의 직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건 욕망으로 인한 생각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알고 나서 이제 나중에 수행이 끝나고 나서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주로 이제 수행을 하다가 그때 알아차리면서 얻었던 그 지혜들, 이거를 우리가 바른 암, 그러니까 쌈빠자나라고 하거든요. 바른 정지, 바르게 알아진 거, 또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바른 정보예요. 그리고 또는 뭐 직관지, 이런 것들을 단편이 있던 것들을 이제 돌아와서 반조할 때, 내가 그때 막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욕망이었구나, 또는 성냄이었구나, 해태 혼침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놓아지면서 그때 평온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평온이었구나, 또는 이게 뭐 이런 선법에 대한 통찰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반조가 이제 얻어진 거를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혜가 있거든요. 이런 게 반조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만 있어갖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 것을 반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삼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착이나 화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게 바른 사유입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번뇌에 휩쓸리는 거지 바른 사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 번뇌에 따라서 놀아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계속 그 방향으로 화가 이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자꾸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빤빤짜, 우리가 소위 말해 망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왜 이게 우리가 삼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삼매라는 뜻 자체가, 삼매의 뜻은 사실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된 거, 집중된 거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한데, 근데 이 삼매의 조건이 뭐냐 하면 탐욕과 성냄이 없어야 돼요. 일단 탐욕이 있거나 성냄이 있으면 삼매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삼매가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이면 그게 또 뭐하고 연관되냐면 평온하고 연관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치우치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칠각지에서 보면 삼매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나와요? 삼매 다음에 경정평, 그죠? 평온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삼매가 있는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삼매가 있다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라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번뇌를 기반으로 막 생각해놓고 이걸 반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은 먼저 자기 마음이 깨끗한지, 이 깨끗한 마음에서 반조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뭔가 들떠있고 화가 나 있고 집착이 있는 마음으로 뭔가 사유를 하는 거,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생각은 하는데 욕망이나 성냄이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멈춰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일단 탐욕이나 성냄을 내려놓는 쪽으로 먼저 행동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처럼 현재 계속 머물면서 이 생각이 가라앉아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멈추고. 그러지 않으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자꾸 합리화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뭐 그런다거나 현재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흘러가면은 이게 올바른 반조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로는 필요한 게
삼매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까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고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고 이러느냐. 먼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를 개발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장애가 놓아져야 이 현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삼매가 기반이 돼야 나를 속이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전도된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는데, 이런 장애가 내려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번뇌가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이 생각은 자기 욕망이나 화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 외부의 결점을 찾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고 환경을 탓하고 대상을 탓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이런 이제 고요함이 생긴 상태에서, 삼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조를 한다, 사유를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바른 사유는 권장했잖아요. 그죠? 바른 사유가 뭐예요? 탐욕이 없는 사유. 그죠? 탐욕 없음에 대한 사유고, 성냄 없음에 대한 사유. 남을 해치지 않는, 이건 자비를 기반으로 한 사유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사유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욕망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점점 더 번뇌를 키우게 되고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제 반조의 조건은, 첫째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내가 지금 번뇌 때문에 뭔가 생각이 움직이고 뭐 반조한답시고 반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이 들떠 있거나 고요하지 않고 또 화나 욕망을 기반으로 한다 생각하면 멈춰야 됩니다. 계속 하면은 그거는 반조가 아니에요. 번뇌에 휩쓸리는 거지 반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째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과거에 내가 알았던 지식을 반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좀 수행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일어난 어떤 번뇌가 있는데 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욕망이라고 딱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또 그거를 버리는 방법을 찾는 거하고, 그냥 뭐 욕망인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고 뭔가 내 장애, 나한테 일어난 번뇌를 뭔가 포장하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는 차이가 많겠죠. 그죠?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반조가 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반조에 대해서 좀 효과가 없는가를 보면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못 보는 게 되게 커요. 자기 마음을 약간 포장을 한 상태에서 반조를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계속 자기의 포장됐다는 것은 사실은 번뇌인데 번뇌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로운 마음인데 또는 장애가 작용하는 마음인데, 아, 이건 욕망이구나, 이건 성냄이구나, 이거는 자만이구나, 이건 내 사견이구나, 질투구나, 인색이구나, 이렇게 명확히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반조를 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이거를 머리로 그냥 이제 뭐 그 탐욕인 것 같아 이라고 버리고 싶은, 이걸 정말 내려놓으려고 반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은 뭐 이제 지적인 욕구나 그냥 이렇게 지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은 이게 효과적으로 버려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그 마음을 보는 거에, 제가 이래 오래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취약하더라고요. 이게 자기 마음을 보는 거를 자기는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은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계속 거부하고 안 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잘못 포장을 해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 마음 보는 걸 내가 마음을 잘 본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분석 잘하는 거를 자기가 마음 잘 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조의 되게 중요한 조건이 직관지라 그랬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직관지. 특히나 이런 자기 번뇌에 대한 반조를 할 때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장애를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반조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거는 안 되면서 그냥 머리로만 이건 탐욕이니까, 탐욕은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보고, 어리석음은 뭐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거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가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을 만든 다음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얼른 이거를 욕망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면서 좀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관찰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장애나 번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반 수행의 초창기에는 사실 주로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 번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번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번뇌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속이고 포장하려고 하면은 절대 그런 마음으로 반조하는 건 절대 반조가 아니에요. 그런 건 반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삼매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혜 중에 첫 번째 지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혜를 나눌 때 물질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첫 번째 지혜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은 물질로 보고, 느낌은 느낌으로 보고, 인식은 인식으로 보고, 장애는 장애로 보고, 깨달음의 요소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그걸로 보고, 마음은 마음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죠. 이거에 자꾸 포장하고 왜곡하면 안 돼. 그 솔직하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불선을 선으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되게 포장을 잘하거든요. 뭐 어떤 자기 마음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욕망이다 하면 욕망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이걸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욕망에 휩싸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고, 지금 이제 일단 수행할 때 현재 알아차기를 할 때 그냥 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놓았는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걸 버리는 이 번뇌의 원인도 찾고 이렇게 하려면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 반조라고 하는 게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긋돌아요. 아니면 자기 번뇌에 휩쓸리는 걸 반조라고 착각하거나, 그냥 생각만 이어가는, 그냥 이것저것 막 이렇게 저렇게 사유하는 걸 반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계속 포장하는 거, 이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생기는 삼매나 지혜 같은 경우도, 이것이 버려지니까 이렇게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 상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 또는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그리고 지혜를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첫째 아는 것이 기반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조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 이거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자꾸 반조하고 나서 난 반조해도 번뇌가 안 버려진다 그러고, 이 반조해도 효과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은 반조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반조 자체를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질 않았는데. 그리고 이 수행에서는 반조는 어찌 보면 좀 양념, 초반에는 반조를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이 반조의 조건이 되는 뭐를 먼저 개발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 이게 주로 수행하면서 일단은 마음의 고요함과 삼매를 개발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집중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삼매를 방해하는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같이 개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삼매를 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흡 수행을 하면은 그래도 1시간 동안 좀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삼매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마음이 고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조금 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극기 수행을 할 때는 극기 수행하면서 삼매를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상에서는 순간순간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그죠?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장애가 작동하지 않고, 말할 때도 내가 번뇌 없이 말하는 연습을 하고, 밥 먹을 때도 욕망과 성냄 없이 먹는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일상 속에서 항상 장애 없이 살아가는 연습. 그게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움직이고, 그게 삼매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많이 해야 거기서 얻어지는 직관지도 많이 생기고, 또 삼매력도 생기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도 생기고, 이런 게 토대가 된 상태에서 반조를 해야 이 반조가 의미가 있지. 이런 수행은 안 하고 이게 계속 반조한답시고 생각만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유의 범주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수행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바른 삼매, 그냥 집중이 아니라 바른 삼매 닦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많이 쏟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닦은 다음에, 내가 수행한 거를 검증하고, 이거를 검증하고 조사하면서 내가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했는지, 내가 수행하면서 얻은 통찰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반조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특히 우리 몸의 마음의 상태를 이건 욕망이 있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이렇게 반조를 충분히 이제 이걸 수용했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원인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마음을.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면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 패턴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수행만 하면 내가 긴장을 한다거나, 너무 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구하고 항상 비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 견해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번뇌들인데, 이런 거는 왜 고질적이라고 하겠어요?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잠재 성향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 됐을 때 고질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온 것들은 표면에 잘 안 드러나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런 경향성이 있어갖고 조금만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잠재 성향이라는 건 어떤 조건이 안 되면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그 잠재 성향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드러난 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우리 마음의 배경 같은 게 보여요. 이 뒤에 어떤 견해가 숨어 있고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를 보면, 이게 이런 배경에서, 이런 토양에서 계속 이런 번뇌가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이 원인을 조사하는 게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잠재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안 보이는 그 잠재 성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이 모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반전. 이거는 그냥 그 상태만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되거든. 근데 좀 여러분에게 자주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번뇌는 이게 참 반복적으로 잘 일어난다 하는 이런 번뇌 같은 경우는 꼭 반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근데 이런 원인을 찾을 때, 특히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에 원인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12연기나 이런 이제 우리가
뭐 상류단이니까 이런 데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항상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가래가 왜 일어나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반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이 반조가 첫째는 이제 내가 어떤 대상에서 그 번뇌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상과 접촉해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대상으로 계속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지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상을 아는 것도 한 중요한 요소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자기 문제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가 일어나게 만든 그 대상이 뭔지 이 대상은 이제 주로 뭐 다양한 대상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온 뭐가 있겠어요? 내가 마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 자주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성되어 왔던 거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그러면 이제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어떤 요소가 이 뒤에 숨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할 때 뭔가 이제 항상 뭔가 자꾸 불만이 많이 생긴다. 그럼 이게 이제 화라는 장애를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이 뒤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가를 한번 봐야겠죠. 그죠? 이 화는 항상 욕망을 기반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은 주로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 인정 욕구 같은 게 있거든요. 자만. 그러니까 나하고 남을 비교해서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고 싶고 뭔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욕망을 봤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욕망 뒤에는 또 이 그런 내가 잘 나가는 내가 수행을 잘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숨어 있겠어요? 수행이 잘했을 때 그 내 마음 상태나 이런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유신견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욕망에는 그 견해가 항상 같이 있게 돼 있어요. 이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내가 잘 나가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남보다 못하면 짜증나고 잘하고 싶고 이런 또 자만으로 드러나고 이게 또 잘 안 되면 화로 드러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욕망을 봐도 되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 욕망 뒤에 숨어 있는 자기 견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신견이 있다 그러면 그 유신견 뒤에 또 숨어 있는 건 우리가 과거생부터 오랜 세월 이 오온을 나라고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잘못하는 뭐가 숨어 있겠어요? 이 어리석음이 오랜 세월 축적이 되어 온 거예요. 그게.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오온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잘나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번뇌가 당장 버려지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계속 내가 유신견이라고 하는 또는 나라고 잘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또 유신견이 작용하고 무아에 대한 어리석음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바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질적인 번뇌가 한 번 반조한다고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올바른 수행의 방향을 찾는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될지를 아는 거지 그 한 번의 반조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조의 힘은 또 뭐와 비례하냐면 삼매의 힘과 비례합니다. 삼매가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순수한 상태에서 마음을 한번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번뇌로 이게 막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잠깐 잠이 이제 평소에 잠에 확 절어 있다 잠깐 눈이 떴는데 보다 하고 다시 이게 잠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생각을 확 바꿔지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삼매가 길어진다는 건 깨어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마디 들으면 이게 즉시 흡수가 되고 이게 내 생각을 확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평소에 맨날 잠에 어리석음에 빠져가 맨날 졸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맞는 것 같아 하고 또 이래 자고 그래 이거 또 자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반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번뇌를 버리는 데 도움도 되고 삼매가 또 형성되는 데도 도움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삼매가 힘이 강할수록 반조의 힘도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을 모르고 수행하면은 계속 엉뚱한 데다 노력을 기울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이제 막 이런 번뇌 구조를 알면 내가 이게 또 자꾸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마음을 자꾸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막 쪼다가 수행 안 되면 또 화내고 쪼다 수행 안 되면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 과정이. 그럼 수행이 재미도 없고 힘들고 그래 되는 거죠. 발전이 없어. 알아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방향성을 알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점점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번뇌가 놓아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반조를 하는 아주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반조를 할 때는 우리가 욕망에서 또 어리석음에서 또 더 이거의 원인은 뭘까 하고 또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번뇌를 반조할 때는 어리석음을 찾고 나면 거기서 멈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12연계를 보면은 이 이제 번뇌를 쭉 우리가 왜 괴로움이 있는가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이고 태어나면 왜 있는가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어디서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무명을 알고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반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치고 들어갈 필요는.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사유만 이어지게 되지 사실 이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 부처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인 우리가 그 괴로움이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 사성제를 여기서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는 이 어리석음의 반대인 지혜를 개발하려고 사성제나 영계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 번뇌를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찾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막 계속 치고 들어가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어가지 말고 크게 보면 이 욕망이 뭐고 그 뒤에 어떤 사견이 있고 이 사견 뒤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이 정도에서 딱 멈춰도 그 다음부터는 반복해서 이 어리석음을 깨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 수행은 반복이거든요. 많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정보가 자꾸 쌓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탐진치 없으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실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다지고 해서 다시는 그 원래 번뇌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현재에 머물다가 번뇌가 있으면 딴 데로 가니까 딴 데 가면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생각이 바른 마음 상태로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반조해서 또 문제의 원인을 다시 찾고 다시 또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문제를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조했다가 다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수행을 계속 이어가고 이건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백 생을 수천 수만 생을 수행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번뇌를 일으켜온 세월은 셀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번뇌를 일으켜 왔어요. 이게
뭐 잠깐 한번 뭐 생각 한번 바꾼다고 확 바뀌고 이러진 않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옳은 방법을 찾고 옳은 방향을 찾는 거지. 그 방향으로 이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데 다행히도 뭐가 있느냐면 이 삼매의 힘이, 지혜의 힘이 번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만약에 번뇌의 힘이 지혜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면 우리 수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힘이 훨씬 강해서 이 지혜가 힘이 강해지면은 처음에는 번뇌를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버리지만 나중에는 이 지혜의 힘이 통째로 버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매의 힘과 지혜의 힘은 비례해요. 사실은 지혜가 강할수록 삼매도 강해질 수밖에 없고, 삼매가 강해지면은 삼매가 강한 것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순수할 때는 뭐 다른 생각이 없고 아주 깨끗할 때는 뭔가 이게 옳다 그러면 그 옳은 걸 행할 수 있지만,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저게 옳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저게 더 낫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매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나 성냄이 장시간 놓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애를 버리고 장애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첫째는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오온 중에 뭐라는 걸 철저히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한 건 더 나가서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이제 물론 장애의 원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물질의 원인도 왜 생기는지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게 되거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장애를 알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기거든요. 선법이 생겨요. 그럼 또 선법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수행할 때는 오장애를 버리는 노하우가 생기지만 좀 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오장애가 이제 좀 버려지고 마음이 계속 선한 마음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이 선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지 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삼매도 깊어지고 지혜도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오장애나 삼매, 칠각지 이런 이제 뿐만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형성이 됐고 뭐라는 거,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라서 정말 이게 내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의지처가 될 만한 대상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왜 이런 거에 내가 그동안 목을 메고 살았나. 이런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되죠. 그게 이제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형성돼서 변하기 마련이고 불완전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게 되고, 그게 이제 열반으로 이어지고 그래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팔정도를 닦는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고 그 힘을 거기서 얻어진 삼매력과 직관지를 기반으로 해서 반조를 하고, 이 반조의 힘을 가지고 다시 또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좀 더 면밀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삼매도 더 길어지고 지혜도 더 예리해지고, 이런 선순환을 거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장애는 완전히 버려지고 칠각지만 이어지는 그런 때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아라한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반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이제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 반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반이 돼야 됩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이게 주된 수행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반조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반조만 하고 이제 이 삼매 닦는 거 이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마친 다음에는 자기 수행을 검증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반조를 좀 활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초보자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이 반조의 조건은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생긴 삼매와 직관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게 수행이 아니라 그냥 사유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장애 원인 반조하고 이런 거는 자기의 어떤 잠재 성향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조할 때 원인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예. 앞으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